안녕하세요. 김성일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지났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됐죠. 정치적인 취향의 호불호와 상관없이 새로운 대통령이 어떤 연금 관련된 공약이 있었나 이런 건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후보 시절에 연금 관련 공약이 어떤 게 있었는지 좀 보고요. 그리고 국민연금 구조개혁 관련한 내용들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젊을수록 빨리 가입해야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한 내용도 좀 보고요. 군 크레딧 관련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년이 연장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연금 혜택을 받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런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공약을 보면 빈틈없이 기본이 보장되는 사회를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이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연금 개혁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라는 건 뭐냐면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가 3천만 명 정도 있는데 이 중에 1천만 명, 약 34%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프리랜서, 자영업자, 그리고 실직이나 경력 단절인 상태인 청년이나 여성이 주된 사각지대 계층으로 꼽힌다고 하는데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연금 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청년의 기회와 복지를 확대하는 관점에서 청년 미래 적금이라는 것을 도입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또 하나가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 확대 요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올 봄에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군복무 인정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었는데 전 기간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지속 가능한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춘 정년 연장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주택연금 제도를 개선해서 노후소득 보장을 지원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나이가 많으신 은퇴자 분들 가운데 주택은 있는데 생활비로 쓸 현금 흐름이 없어가지고 문제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런 경우를 이제 하우스 푸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노인분들에게 실질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모수 개혁을 넘어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구조 개혁은 단순히 보험 요율이나 소득 대체율을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서 연금 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을 하는 걸 말합니다. 우선 모수개혁하고 구조개혁의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모수개혁할 때 모수라는 말은 모집단의 수를 말하는데 영어로는 파라미터라고 하는데요. 모수개혁은 기존 구조는 그대로 두고 이 수치들을 조정하는 걸 말합니다.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의무 가입 기간 이런 수치들을 조정하는 걸 모수개혁이라고 하는데 올해 3월 20날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이게 18년 만에 개정이 된 겁니다. 이때 개정된 내용이 모수개혁 위주였어요. 구체적으로 보면 국민들이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을 한다. 그리고 노년에 받는 돈인 소득 대체율도 40에서 43%로 상향한다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보험료율을 올린 게 28년 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연금 개혁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얘기인데 어쨌거나 법안이 통과되면서 모수 개혁 부분은 1차로 넘어가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구조 개혁이라는 건 뭐냐면 연금 제도의 기본 구조 자체를 바꾸는 걸 말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이런 여러 가지 연금 제도를 통합하거나 공무원연금 같은 특수직역연금하고 연계를 하거나 혹은 DC형 같이 완전 새로운 연금 제도를 도입하는 거 이런 구조 변경이 구조 개혁에 해당합니다. 구조 개혁을 하게 되면 연금 제도의 기능이나 역할 자체가 변화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더 많이 필요한 되게 복잡한 과정이 됩니다. 그런데 구조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안은 언급된 게 아직 없어요. 논의될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점차 구체화되지 않을까 싶은데 참고로 이미 지난 봄에 여야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특위라고 하는 것을 구성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논의되는 게 뭐냐면 추가적인 재정 안정화 조치 그리고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여러 가지 연금들을 개혁하는 구조 개혁을 맡기로 한 거고요. 그리고 주요 논의사항 중에 하나가 자동 안정화 장치인데 이건 뭐냐면 인구 구조가 바뀌고 경제 여건이 달라지면 그걸 반영해서 자동으로 모수들을 조정할 수 있는 도구인데 얘기가 좀 많이 나올 필요가 있는 거예요.
검토가 좀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이게 통과가 되면 연금 개혁할 때마다 이 사회적으로 시간적으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드는데 요거를 아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기초연금 구조 조정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초연금은 이 노인분들이 지금 받고 계신데 당장 기초연금을 줄이게 되면 굉장히 큰 반발이 있을 수 있어서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어쨌거나 모수개혁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조개혁을 통해서 많은 변화가 필요하고요. 특히 뭐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같은 경우에도 납입 한도라든지 세액공제 한도 이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높여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 개인연금, 퇴직연금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국민연금은 그 구조상 가입을 일찍 하면 가입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증가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입하는 게 좋은데 일단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은 소득이 있는 만 18세에서 60세 미만입니다. 그런데 소득이 없으면 27세 이전에는 적용이 제외되고요. 27세 이후에는 전업주부 같이 무소득 배우자만 적용 제외 대상이 되고요. 나머지는 소득이 없더라도 납부 예외 대상으로 전환이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 비율이 굉장히 작은데 20대 가입률이 35%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고요. 반면에 미국, 영국, 일본은 80% 정도로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우리나라 청년층의 불안정한 고용 상황이 가장 큰 문제일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낮잖아요. 그리고 홍보도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입률이 굉장히 떨어진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부 전문가들은 누구나 18세가 되면 국민연금에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무 가입 연령에 들어가는 만 18세가 되면 모든 청년에게 첫 1개월치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해주고 그러면 강제로 가입이 되겠죠. 이런 방식을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청년층들은 불만이 많죠. 왜냐하면 내가 냈는데 나중에 못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불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연금 개혁이라는 걸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의무가입 같은 걸 하게 되면 뭐 자기의 선택권이 뺏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런 방식의 제도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국가에서 돈을 내주고 자동 가입이 되면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는 납부 예외 상태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소득이 생겼을 때 가입 기간을 늘릴 기회를 가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납부 예외 기간 같은 경우에는 추후 납부 제도라는 걸 이용해서 가입 기간을 확대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일종의 옵션이에요. 선택할 수 있는 옵션. 그런데 이런 게 있는 줄도 모르고 이건 나중에 소급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런 제도를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요걸 하게 되면 문제가 국민연금이 좀 부담되겠죠. 네, 재정 관점에서. 그래서 정부에서 풀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구조개혁을 통해서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신뢰도를 높이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군복무 크레딧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대 다녀올 동안에 사회활동을 못한다 이런 단점 때문에 형평성이 안 맞다. 그래서 군복무 기간에 대해서 크레딧을 제공을 해서 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을 해주는 건데요. 과거에는 6개월만 인정이 됐어요. 실제 군 복무는 더 오래 했는데 6개월만 인정되다가 지난 3월달 개정될 때 12개월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실제 복무 기간을 감안해서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는 겁니다. 군 복무에 대해서만 이런 혜택을 제공하게 되면 뭐 남자들한테 더 유리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니고 출산 크레딧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에 대한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출산 크레딧을 통해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출산으로 인해서 소득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육아를 담당하느라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기간들이 생기는데 그 기간에 대해서 국민연금 관점에서는 가입 기간으로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건데 과거에는 이제 첫째 아이에 대해서는 크레딧이 없었어요. 둘째, 셋째 이상만 인정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 3월에 개정을 하면서 이거를 강화했죠. 그래서 첫째 아이부터 지원을 하는 거고 첫째 아이 같은 경우 추가 가입 기간으로 12개월을 산입을 해주고 둘째도 12개월, 셋째 이상은 18개월씩 추가로 가입
기간으로 인정을 하는 거고, 과거에는 최대 50개월까지만 인정을 해줬었는데 요거를 폐지했어요. 그래서 다자녀 가구인 경우에 상대적인 불평등을 좀 개선했습니다. 우려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군 복무 크레딧 인정이 확대되거나 출산 크레딧이 확대되게 되면 연금 재정에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근데 군대나 출산 같은 거는 우리나라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경제 활동을 못하는 부분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회적인 형평성을 제고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재정 부담이나 국고 지원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직까지는 뭐 구체적인 정부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년 연장 얘기도 언급이 됐죠. 기존에도 꾸준히 기사화 됐었는데 공약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의 상한 연령이 59세고 수급 개시 연령은 점진적으로 상향이 되고 있고 이제 65세가 되죠. 그러면 정년은 60세고 연금은 65세부터 받으니까 이 소득의 공백 기간이 발생을 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년을 국민연금 받는 나이에 맞춰서 늘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일자리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정년만 연장하게 되면 청년층의 취업 기회가 줄어든다라는 면이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면이 같이 검토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쉽지 않은 문제일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정년이 연장된다고 해서 모든 근로자가 65세까지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일부 대기업처럼 고용이 안정된 경우에는 가능하겠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정년하고 관계없이 비자발적인 퇴사를 하게 되죠. 지금도 법정 정년이 60세라고는 하는데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나이가 50대 초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년 연장이 모든 거에 해법은 아닌 것 같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금 개시 연령이 고민일 수밖에 없는데 현재도 국민연금은 5년 일찍 받는 조기연금 제도가 있죠. 그래서 65세가 아니라 60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찍 받는 거에 대해서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수령 금액이 좀 줄어들게 됩니다. 일찍 받는 게 좋냐 아니면 연기연금을 해서 늦게 받는 게 좋냐 여러 가지 악유들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자세하게 분석을 해놓은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한번 다뤄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만 가지고 노후생활비 감당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인연금을 준비를 해야 돼요. 개인연금이라는 건 연금저축, IRP 요 두 가지를 말하는데 요런 계좌를 통해서 자금을 모으는 거죠. 본인의 노후생활비를. 이 계좌들은 5년 이상 가입하게 되면 55세부터 연금 개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나올 때까지의 소득 공백 기간, 은퇴 크레바스라고도 하는데 이 기간에 노후 생활비로 활용하기도 좋고요. 개인연금이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부부 중에 한 명이 55세가 넘으면 보유 중인 주택을 이용해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연금을 확대하겠다라는 공약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현실화되게 되면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 고민을 할 필요가 생기는데 아직 임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택연금 제도를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좋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뭔가 약간씩의 변화가 생길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주택연금이라는 건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자기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본인의 집에 살면서 계속 살면서 소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노후 소득 마련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죠. 부부 중에 한 명이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 이하의 주택 혹은 오피스텔을 소유했다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 여부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부부가 소유한 주택을 전부 합산해서 공시가격이 12억 이하면 신청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12억이면 실제 가격이 한 17억? 전후가 된다고 봐야겠죠. 근데 문제는 서울의 경우에는 평당 1억 넘는 아파트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주택연금을 활용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 한 채를 겨우 마련을 했는데 은퇴 후에 생활비가 부족해서 진짜 하우스 퓨어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집을 팔거나 이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노후에는 생활환경 바꾸는 게 어렵거든요. 이럴 때 주택연금을 활용을 하는 건데 공시가격 제한 때문에 가입이 안 되는 거죠. 최근에 공시가격 12억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는 민간 서비스가 나왔어요. 은행에서 5월 말에
나왔더라고요. 저도 기사 보다가 우연히 알게 됐는데 이런 서비스를 검토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고 뭐 한 군데에서 나왔으니까 다른 은행에서도 경쟁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살짝 들고요. 그게 아니면 이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주지 인근에 작은 평형으로 이사를 가는 거죠. 그러면 매매 차익이 발생을 하죠. 그 차익을 운용을 해서 금융소득을 더 얻어서 생활비를 쓸 수 있고 또 하나가 새로 이사간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신청해서 거기서도 캐시플로우가 나오게 만들 수 있죠. 비슷한 방법으로 서울 시내에 살고 있었다면 좀 외곽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면 평수를 줄이지 않고 이 두 가지 캐시플로우를 또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년기에 이사 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자녀들한테 부담 주지 않고 스스로 생활비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